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19회 아시안게임에서 가장 지정학적 하이라이트는 시리아입니다. 홍콩과 타이완 매체들도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중국과 시리아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 미국의 뺨따귀를 날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이 중동의 지정학적 바둑판에 한 수를 크게 놨습니다. 제가 바둑판이라고 한 것은 중국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체스를 둔다면 중국은 바둑을 둡니다. 중동, 아프리카 외교는 러시아와 중국의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아스마 영부인은 항저우 공항에서 극진한 예우를 받으면서 도착했습니다. 아시안게임 참가국 국가 원수 가운데 가장 높은 규격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아사드 대통령 일행이 타고 온 비행기는 에어차이나 고어항입니다. 중국 정부가 전용기를 파견해 모시고 온 것입니다. 아사드 대통령을 모신 에어차이나는 시리아를 이륙해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UAE 영공과 중국 신장을 날아 항저우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안전을 위해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아사드는 미국의 제재 대상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제재를 하거나 말거나 개의치 않고 아사드를 귀빈으로 맞았습니다. 이들이 뭔데 제재를 하고 말고 하느냐고 대놓고 무시해버렸습니다.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시리아 대표팀은 8명에 불과했습니다. 선수단 규모는 그야말로 미니지만 메인 스타디움의 관중들은 큰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이를 TV를 통해 지켜본 시리아인들도 감회에 젖었습니다. 수십 년간 전화에 휩쓸린 나라의 보잘것없는 선수단과 아사드 대통령이 중국에서 예기치도 못했던 환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친숙한 시리아는 요즘 그래도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던 중이었는데 중국이 시리아의 정식 국제무대 복귀를 크게 도와준 셈이 됐습니다. 중국의 환대를 보면 시리아는 제재를 받는 후진국이 아니라 중견 국가처럼 보였습니다. 어려울 때 남을 돕는 것을 중국어로는 쉐쫑 송탄이라고 합니다. 홍콩과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중국이 어려운 처지의 시리아를 정의롭게 도왔다고 자화자찬하면서 대국의 풍모를 보여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러티브를 글로벌 사우스권에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집단 서방의 식민 지배와 착취를 받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시리아에서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즉각 구조대와 구호물자를 보내줬습니다. 집단 서방이 시리아 국경 봉쇄를 풀지 않아 재난 극복에 어려움을 겪을 때였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중국은 앵글로색슨과는 정반대했습니다. 그동안 앵글로색슨의 주류 미디어들은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을 잔혹한 독재자로 묘사해왔지만 이는 모두 거짓입니다. 아사드 대통령에 대해 한국인들이 알고 있는 것들은 모두 진실과는 정반대입니다. 시리아에서는 내전으로 50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숨지고 인구의 절반 정도인 680만 명이 난민이 됐습니다. 시리아의 혼란과 내전은 미국이 조장한 것입니다. 미국은 아직도 시리아의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유전에서 원유를 빼돌리고 있습니다. 아사드는 중국을 방문해 경제, 무역 부문에 협력을 요청했고 중국도 여기에 화답했습니다. 아사드가 중국을 방문한 것은 2004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내전 발생 이후 가장 오랫동안의 외유이기도 합니다. 많은 지정학 전문가들은 중국의 아사드 초청을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합니다.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화해를 중지한 데 이어 반 앵글로색슨 입장인 다마스커스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어느 나라가 금메달을 많이 따건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게임 외곽에서 펼쳐지는 외교 게임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한국인들은 시리아를 마냥 무슨 불량 국가 정도로 알고 있지만 이는 국제정세에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국제정치에서 선악은 없습니다. 국익에 득이 되면 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입니다. 중국은 국제외교를 자기네들 국익에 맞게
굉장히 잘하는 나라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